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던 책이기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주책공사 이성갑입니다. 당신의 서가는 어떠한 책으로 채워졌습니까? 한 주 동안 독자의 곁으로 간 책 한 권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는 소설로 준비했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책은요, 작가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입니다. 사장님,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십니까? 가을을 상징하는 책을 좀 추천받고 싶습니다.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을 제가 도통 못 찾겠고 모르겠습니다. 한 권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딱 이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청년이든 뭐 어른이든 누구든 서점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제가 서가를 바라보면서 책을 추천해 줍니다.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. 왜냐하면 이 책들을 다 머리에 순간적으로 집어넣으면서 탁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.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다가 제 눈에 탁 하고 띄었던 책이 바로 국화꽃 향기였습니다. 국화꽃은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. 국화꽃의 가장 큰 특징은 가을의 마지막에 피는 꽃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드리는 겁니다. 마지막에 피어나라고. 그래서 흰 국화의 꽃말의 뜻은 뭐 순수, 애도, 추모라는 이야기를 하고요. 노란 국화꽃을 향해서는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, 그리고 보라 국화꽃에 대해서는 경건함과 존경함을 표시하는 게 바로 국화꽃입니다. 무엇보다 국화꽃은 그 잔향이 오래오래 남습니다. 그래서 그 향기로 국화꽃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국화꽃 향기를 이 청년에게 제가 딱 권했습니다. 사랑 이야기입니다. 되게 애절하고 쓸쓸하고 아픔이 있는 책입니다.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.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보면은 좀 되게 행복하거나 아니면 되게 불행하거나 해피엔딩이거나 새드엔딩이거나 이런데 이 책은 계속 해피엔딩이었다가 새드엔딩이었다가 결국은 그 새드엔딩의 그 향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 어쩌면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우리가 또 실패를 할 수도 있고, 근데 그 실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깊은 잔향을 떠올리면서 또 다른 시작을 하면서 또 삶을 이어나가고, 또 어찌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. 이 책은 사랑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엇보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던 책이기도 합니다. 막 슬픈 소설 읽고 싶어요? 그러면 이 책입니다. 뭔가 희망을 얻고 싶습니까? 그러면 이 책입니다.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고 싶습니까? 그러면 이 책입니다. 작가 김하인의 국화꽃 향기입니다. 두 번째 책은요, 작가 송섬의 골목의 조입니다. 골목의 조.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제가요 24살입니다. 옛날부터 24살이 되기를 꿈꾸고 또 꿈꿨습니다. 대학을 졸업하고 돈을 좀 벌고 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막 살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했는데 요즘 삶이 그냥 싫습니다.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나 혼자 쓸쓸히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. 우선 제가 그 청년에게 꽂혔던 것은 24살이라는 거였고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떠올랐던 책이 바로 골목의 조였거든요. 이 주인공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, 주인공은 이제 어머니의 부재, 아버지의 죽음, 유년시절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갔고 24살이 되어서 자격증을 따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. 반지하에서 살고 있어요. 외롭습니다. 혼자입니다. 그런데 그 집 앞에 그 골목에서 고양이를 만납니다. 그리고 그 골목에서 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. 그래서 골목의 조죠. 그리고 유령도 만납니다.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. 그 안에서 희망을 다시 발견했고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을 다시 얻습니다. 여기서 딱 끝났다면 이 소설을 제가 추천해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
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사람으로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고 여기서 다 끝나야 되는데 무엇을 또 하나를 얘기하냐면 이들과 또 이별 이야기를 합니다. 헤어집니다. 또 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거죠. 하지만 그 이별하는 방법, 또 좋은 이별,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관계를 맺고 또 다른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방식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 청년에게 건너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는 다 꼴목이지 않을까요? 좁고 어둡고 가파르고 보이지 않고 그러한 꼴목이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? 그러한 꼴목이 모여서 대로를 만들지 않을까요? 그냥 대로만 있다면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을 가지는 못할 겁니다. 근처는 갈 수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곳을 가기 위하여서는 꼴목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? 보이지 않지만 어둡지만 가파르지만 그런 꼴목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앞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꼴목이 모여서 도로를 만들지 않을까요? 우리 한번 힘냅시다. 그대의 꼴목을 내가 응원할게요. 하면서 제가 이 책을 권했습니다. 삶이 가파르십니까? 좁은 골목입니까?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골목입니까? 괜찮습니다. 그 골목을 지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받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도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책을 통하여서 그대들은 혼자가 아니었음을 꼭 한번 깨달으시면 좋겠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작가 송섬의 골목의 조였습니다. 세 번째 책은요, 작가 천선난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.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사회복지사의 길을 택했습니다. 오래오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. 왜 지쳤나요? 사람들이 이제는 저에게 당연하다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모든 일들을 저한테 막 다 주고 안 한다 그러면 사람은 변했다고 그러고 옛날엔 했는데 왜 지금 하지 않았냐.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뭔가 내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좀 그만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이야기를 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이 천선난 작가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를 제가 딱 추천했거든요. 이 책은 내어줌을 이야기를 합니다.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내어줍니다.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내어줍니다. 쓸데없는 것이기도 합니다. 누군가가 봤을 때. 하지만 끊임없이 합니다. 왜? 사랑했기 때문에. 이 소설에 여기서 끝났다면 많이 아쉬울 뻔했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내가 내어줌으로써 주인공들이 사랑하고 내어주고 아껴주고 베품이 누군가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.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 삶을 바라봤던 거죠. 저는 그것이 나눔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.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. 하지만 그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누군가는 그 시선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사랑을 또 실천하고 이어가고 그 사랑이 영향력을 받아서 또 누군가에게 또 내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. 그것이 나눔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요. 흘러가는 것, 내어주는 것. 그것이 이제 주택공사의 또 방향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분과 주택공사가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재정을 운영하고 어떻게 또 내어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저도 어려움에 대해서도 막 서로 얘기를 나눴죠. 작가 천선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작가 천선난의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? 특별함이라고 해야 할까요?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. 삶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가입니다. 함께하는 공동체, 함께하는 삶. 천선난 작가의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. 천선난 작가님의 이름은 필명입니다.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아버지, 어머니, 언니 이 세 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와서 만든 게 바로 천선난인 거죠. 그래서 천선난 작가의 생각 자체는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, 가족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는 작가여서 천선난 작가의 모든 책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대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이야기도 그 청년에게 제가 하면서 우리 함께 잘 이렇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책을 줬습니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나눔이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베품이
헛된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아닙니다.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 그 지켜봄이 어떻게든 흘러간다고 저는 믿습니다. 그곳이 아무도 오지 않는 곳이라도,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도 그것은 삶의, 사랑의, 희망의 시작이지 않을까. 그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작가 천선난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입니다.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삶이 힘이 있습니다. 우리 어떠한 경우라도 함께 하십시다. 작가 천선난의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 였습니다. 네 번째 책은요, 다섯 번째 책이랑 엮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건지 감자껍질 북클럽과 그레그 하루와 책방 할아버지 두 권입니다. 하루는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.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유튜브를 보고 오신 거예요. 유튜브를 보고 오셔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저에게 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? 라고 하신 거죠. 제가 웃으면서 그럼요, 괜찮습니다. 이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이제 아내분과 같이 서점에 늘 오시고 자녀도 같이 와가지고 가족이 이 서점을 참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입니다. 이 아내와 남편분이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걸 즐겨 하신다고 해요, 집 앞에.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꼭 한 명씩 오셔가지고 책을 읽고 계시는 청년들이 있대요. 처음에는 낯서니까 뭐 말을 못 꺼내죠. 본인들도 책을 읽기 위해서 카페에 가시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하루를 보고 그 다음에 몇 번 갔는데 몇 번 마주친 거죠.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그런 공통분모가 생기면서 라포가 형성된 겁니다. 그러면서 어느 날에 이야기를 조금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. 어떤 책 읽고 계세요? 이 책 읽고 있어요. 어떤 작가 좋아하세요? 이 작가 좋아해요. 저는 이 작가 좋아하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고 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. 그게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. 그 카페 공간 안에서. 그러면 서로에게 책을 추천해주고 또 책으로도 갈 때마다 만나면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이분이 이러한 책 이야기를 하는 이러한 모임,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읽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책을 그들에게 좀 추천해주고 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. 어떤 책이 있을까요?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처음에는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, 이 책이 딱 떠올랐습니다. 이렇게 추천해주고 가시고 나서 이 책도 추천해줬으면 좋았던 책이 그레그 하루와 책방 할아버지였거든요. 건지 감자껍질 파이 북클럽을 좀 설명해 드리려면, 건지는 섬 이름입니다. 도시, 지역 이름, 건지. 그리고 감자껍질 파이는 이들의 공동체의 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클럽은 모임이죠. 그러면 감자껍질 파이,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. 감자파이가 아니고 감자껍질 파이. 왜냐하면 전쟁 속에서 이 모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드니까 감자로 파이를 못 만드니 그 감자 껍질로 파이를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은 거죠. 우리 6.25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밀면도 그렇게 탄생했고 밀가루가 비싸니까 돼지국밥도 그렇게 탄생했고 뭐 부대찌개도 이제 그렇게 전쟁터 속에 생겨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던 음식이잖아요.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임, 그러한 이야기, 그러한 상처로 시작되었던 것이 희망이 되고 그 안에 사랑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누군가가 또 편지를 하고 또 서로 또 만나고 또 사랑을 하고 가족을 만들고 책으로 닿은 인연은 항상 옳다. 이것이 증명되는 책이 바로 건지 감자껍질 파의 북클럽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책은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이나 꼭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거고 혼자 읽는 것보다 함께 있는 힘을 또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책이어서 또 같이 보면 되게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이 가고 나서 딱 생각했던 책이 바로 그레그 하루와 책방 할아버지인데 이 책도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레그 하루는 한 사람이고 책방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책방 할아버지. 책방 할아버지가 아파요. 그래서 요양원에 가요. 정리를 하고. 그 요양원에서 이제 책을 갖고 가요.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는데 이제 눈이 침침하고 이제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레그 하루와 이 친구에게 나에게 책을 좀 읽어주지 않을래? 요양원에서. 이게 부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낭독이죠. 그래서 그레그 하루가 책을 책방 할아버지한테 읽어줍니다.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오고 옆에 있었던 다른 또 분들이 오고 그러면서 하나의 모임이 되고 서로 막 이야기를 책으로 나누는 그런 거죠. 뭔가 내가 독서 모임을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나 싶습니까? 잘하고 있습니다.
혼자만 늘 읽고 계십니까? 왜 같이 읽어야 되나? 그런 좀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? 좋습니다. 그렇다면 이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지 않을까요? 함께하는 힘, 연대의 힘, 책이라는 공동체라는 기쁨, 이 모든 것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책은 개인적으로 또 두 권 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고 좋아하는 책인데, 저도 책방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꼭 오래오래 서점을 하고 싶긴 하네요. 건지 감자 껍질 파이 북클럽과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였습니다. 함께 읽읍시다. 끝!